오늘은 외국인 국뽕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등장하는 주한 외국인 국뽕 채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뽕이라 하면 한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뽕이 한국을 치켜 세우는 내용인데 당연히 한국인이 자국을 자랑해야 상식적이죠. 예전에는 유튜브에 이 상식이 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등장하는 한국뽕 채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아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가슴 뿌듯하고 감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외국인의 국뽕 채널을 여러 면에서 살펴보고 등장인물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먼저 흑인보다는 백인이 많고 아시아권보다는 미주, 유럽 등 서양 출신이 많습니다. 개도국 이하보다는 선진국 출신이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고 주재원 장기 거주자보다 유학생 단기 거주자가 많아요. 이런 특징을 전부 모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미주, 유럽 등 선진국 출신의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자로 젊은 백인 여성이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많이 보이는 특징으로 문장을 만들어 본 것인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높은 비중이 그렇다는 것이죠.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외국인 본인이거나 한국인이 운영하면서 외국인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외국인 채널의 특징들은 잘 들여다보면 국뽕의 효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국뽕 채널의 시청자는 주로 청장년층 남성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많은 국뽕 애호가인 한국 남성들에게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나라 출신으로 젊고 아름다운 서양권 백인 여성이 지적이고 스마트하며 한국말도 잘하며 한국 홀릭으로 무한 한국 사랑을 보여준다면 주요 국뽕층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데는 극강의 국뽕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인과 국제 커플이 되기까지 하면 국적의 동질성까지 확보되니 시너지 효과도 생깁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 국뽕 유튜버들이 이러한 최적의 조건들을 다 갖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이 조건을 갖춘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국뽕 만들기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왜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짐작하기 어렵지 않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비수익적인 목적과 수익적 목적. 비수익적 목적은 취미, 소통, 추억 저장 등등이 있겠네요. 예를 들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여행을 즐기거나 한국에서의 일상을 남기거나 지인과 공유하기 위한 SNS 활동의 하나로 보는 경우죠. 수익적 목적은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압도적으로 수익적 목적, 즉 돈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비수익적 목적으로 한국 생활을 공유한다면 다른 SNS가 더 적합하고 한국인보다도 자국인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내용일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거나 그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외국인 국뽕 채널은 수익 때문에 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인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외국인 국뽕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전에는 이런 외국인 국뽕 채널에 맹목적으로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와 구독자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나마 눈치 빠른 한국인들 일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그 비판하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국뽕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는 것일까요? 그런 비판은
그 외국인 유튜버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뽕 채널이 아니더라도 잘 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수익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재미, 감동,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상을 만들고 반대급부로 수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도 역시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받아야 공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유튜버에게만 돈 때문에 한국뽕 유튜브를 만든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외국인 국뽕 채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순수한 목적인지는 진심을 알 수도 없고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외국인 국뽕 채널이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뽕 채널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유튜버 신상의 약점이나 행동이나 말실수나 한국 사랑에 대한 진정성과 같은 그런 주변 요소에만 주목하고 논란이 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간과할 수 있어요. 국뽕 방송을 하는 외국인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고 돈 때문에 유튜브 한다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뽕 채널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그런 국뽕 채널은 우리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외국인 국뽕이 유익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을 알리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외국인 국뽕은 채널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시청자가 50%에서 99%까지 한국인이고 대부분 90% 전후로 한국인 시청자가 압도적입니다. 내용이 한국인 구미에 맞게 한국 칭찬 일색인 것은 바로 타겟이 되는 시청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외국에 한국을 알리는 효과 자체가 거의 없어요. 둘째로, 어떤 분들은 외국인 독자도 조금은 있으니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것도 핵심을 정확히 짚지는 못한 것입니다. 무조건 한국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이미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죠. 국뽕 채널에 등장하는 외국인 출연자들은 옆구리 찔러 절받는 격으로 출연자로서 굳이 안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제작 의도에 맞춰 립서비스는 해주겠죠. 하지만 진정한 호감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한국뽕에 반감이 생기기 쉽죠. 입장 바꿔 반대로 한번 가정해보세요. 영국에 유학 간 한국 학생이 영국에서 유튜브를 한다면 영국을 나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말끝마다 영국이 세계 최고다 라는 방송을 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 볼 때 진심으로 호감이 생길까요? 그냥 영국 사람만 만족시켜주는 영국뽕이 될 뿐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 끼칩니다. 한국에 와서 국뽕 유튜브를 하는 외국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주변 관계도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으로 비판적인 내용이나 충고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입장이죠. 한국인도 자국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는 악플로 시달리는 걸 각오해야 하는데 외국인들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겠죠. 냉정한 평가나 충고나 조언은 사라지고 칭찬 일색, 띄워주기, 판타지 충족, 듣기 좋은 말만 해주게 됩니다. 균형 잡힌 얘기는 이미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착각의 늪에 빠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자만심에 빠지게 돼서 더 노력해야 하는 성장 동력을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어느 경우가 됐든지 우리나라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물론 외국인이 하는 얘기가 다 국뽕은 아니고 자부심이 생길 만한 팩트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띄워주는 얘기만 계속 노출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외국인의 99% 얘기만 들으면 우리나라는 고칠 게 없는 완벽한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태국에 가서 어서와 태국은 처음이지를 찍거나 일본에 가서 어서와 일본은 처음이지를 찍으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 외국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런 종류의 영상은 국뽕화되기 쉽다는 거죠. 게다가 국뽕욕구가 강한 나라는 효과가 더 큽니다.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라면 한국에 있다가 떠난 외국인들의 이야기, 단기 말고 장기 거주한 주재원의 얘기도 들어보고 푸른 눈의 신부님, 귀화하신 모 의사선생님, 주한 경제단체, 언론인, 학자 등등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장단점과 조언을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강연이나 저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들은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분들이지만 더 좋은 나라, 더 발전하는 한국이 되도록 필요한 지적이나 충고도 같이 해줍니다. 단기간 한국에 머무르는 국뽕 유튜버도 한국에 대한 호감은 동일할 수 있지만 한국인에 대해서 해주는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전혀 무익한 것인지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출연하는 국뽕 채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사랑하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그 마음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국뽕 문제의 관점에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외국인 유튜버의 마음이나 의도보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처방이 무엇인지도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작 그런 외국인 국뽕이 성장하는 자양분을 우리나라 국뽕 팬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공급도 없어집니다. 물론 외국인 국뽕 문제가 제노포비아 같은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유튜브를 하는 외국인 중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관심이나 호감이 있어서 한국에 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분들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 쌓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온 프렌들리 코리아 외국인들이 국뽕 유튜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채널에 철저한 무관심으로 절대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수준 높은 한국, 성숙한 한국인을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와봤더니 한국인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한국 띄워주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도 나도 국뽕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을 이용해 외국인 국뽕 채널을 만들었다면 그 한국인들은 더 문제가 많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머물다 가는 분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한국을 보고 즐기고 돌아가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외국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잘못된 것도 얘기해주는 용감한 외국인 채널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악플 달지 말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야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은 역시 단순 국뽕에 심취하지 않는 수준 높고 성숙한 선진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 국뽕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